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바로 눈앞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올해 1분기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서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포부 밝히고 있습니다. K관광의 현황 전망 자세하게 짚어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분기 이렇게 대단했나요? 1분기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476만 명, 작년보다 거의 23% 늘어났고요. 1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이 중에서 마지막 달입니다. 3월이 206만 명, 월 기준 사상 최대. 현황 한번 짚어주시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 1분기에 여기도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그 3월이라는 숫자도 전 놀라운 게요. 네. 3월이 사실 중동 전쟁이 들어간 달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관광객이 200만 넘게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그렇죠. 5월이었는데 보통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관광 수입이 1년에 한 30조 원 규모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그 수입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한 1,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저희 추이를 좀 더 좀 긴 시간에 따라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는 관광 산업이 좀 잘 안 됐었잖아요. 봉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2023년, 24년 증가세가 지속되고 회복이 되다가 작년에 또 피크를 찍었는데 그 작년 기록을 1분기 기준으로 올해 또 깬 거죠. 깼다. 예. 이렇게 보면 최근에 뭐 K컬처라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BTS의 컴백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BTS 광화문 효과를 잠깐 잊어버렸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 부분 그때 좀 오셨나 봐요. 네, 관광객들이? 사실 그때 추산으로 뭐 한 30만 정도 모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30만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그렇죠, 외국인 그렇죠. 관광객까지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렇게 찾아본 통계에서 최근에 여성 관광객들, 특히 20대 여성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통계도 어떻게 보면 이 K컬처, BTS 이런 효과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통계를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서울 명동 거리 이렇게 가보면 원래는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에는 유럽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또 미국 관광객도 많고요. 국가별 관광객의 국가별 다변화가 이미 본격화됐다. 수치로도 한번 볼까요? 이게 중국, 일본 위주에서 완전히 좀 많이 변하고 있죠? 네, 그 여전히 단일 국가로 따지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은 중국이고요. 2위가 네, 일본인 네. 건 여전합니다. 다만 증가세를 봤을 때 작년 1분기에 비교해서 올해 1분기의 증가세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가 한 관광객이 26% 정도 증가했고요. 미주 같은 경우도 12%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라고 해보면 거리입니다. 사실은 중국이랑 일본은 인접 국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을 찾는 편의성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과 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비행 시간으로 잡아도 기본 한 8, 9시간 정도 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그 늘어나는 증가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중에 일부는 아마 한번 한국 방문해보고 다시 오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저희 구매율도 중요하지만 재구매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잖아요. 소매업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재구매율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지역별 변화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관광객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나 많이 급증을 했거든요. 유럽 쪽도 아마 K컬처라고 봐야 될까요? K컬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네. 그 사실은 한국관광 홍보 지점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스웨덴 같은 데다가 한국관광 홍보 지점을 열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비율이 전년 대비 뭐 20% 넘게 늘어났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이요. 예, 이렇게 네.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세일즈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 시장을 성수권이랑 성장권, 신흥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분화된 마케팅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입되는 그 경로를 좀 보면은요, 이제 비행기, 공항뿐만 아니라 크루즈 이용 관광객도 거의 폭증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쓰는 즉 관광객의 소비 패턴도 좀 궁금합니다. 크루즈 이야기 또 카드 소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우리나라 사실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비행기 한 대에 들어오면 저희 몇백 명 정도 들어오는데 네. 크루즈 한 대는 사실은 작아도 수천 명씩 내리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내리면 기항지에서 체류하면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식음료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소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응도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크루즈가 많이 들어온 데가 지역별로 따져 보면 4개 정도 있거든요. 제주, 부산, 인천, 전남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인천만 제외하면 대부분 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 대응되는 부분,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 여기다가 사실은 이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이 크루즈 객들 대응하는 취업 유발 같은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효과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소비액 같은 것들 최근에 이제 카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네. 나오고 있어서 보다 보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23% 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좀 더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쓰고 있는 카드 소비량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한 뭐 관광도 일종의 저희의 수출이라고 수출 산업으로 보면 한다는 수출이라고 거죠. 본다면 네. 관광 수출에 대한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오게 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가령 유커도 거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고 개별, 이 개인 취향, 개인들의 이제 방문 관광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현황도 좀 짚어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단체 관광객이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은가요? 어느 쪽이 더 소비도 많이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구매율과 재구매율의 생각으로 좀 해본다면 아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도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가신다고 하면 관광객 모드로 가실 것 같고요. 단체 관광으로 많이 예, 갔겠죠. 많이 가시고 예. 프랑스 파리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 지점 중심으로 보실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관광을 가시게 되면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으로 가셔서 나는 그럼 파리지행처럼 한 일주일 살아볼까 네. 이러면서 세느 강변에서 누워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실 겁니다. 집도 빌리고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 관광객들이 이런 식으로 개별 여행이 늘고 있다라는 건 탐색형 관광에서 루틴형 관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막 와서 광화문 앞에서 사진도 찍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수동과 연남동 같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20대 관광객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도 여기 오느라고 학교에서 연남동을 이렇게 지나서 왔는데요. 예. 홍대 옆쪽이요. 예, 예. 예. 정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젊은 여성분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연남동에? 아니면 연남동이 핫플레이스니까 그렇기도 하고 카페 이런 거요. 맛집이 식당?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험형인 거죠. 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가서 화장품을 사고 어딜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어디 가서 머리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형으로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K-뷰티와도 관련된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이제 지역 관광과 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전주 같은 데는 이제 한옥 관광 체험, 강릉에서는 바다 카페 투어, 뭐 제주 같은 데서는 오름 트레킹, 해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또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단순히 한국 가면 남대문 가야 되고 광화문 가야 돼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 가면 저희 뷰티샵 가야 되고 머리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퍼스널 컬러 이거 컨설트 받아야 돼. 이런 네. 쪽으로 점점 얘기가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소비도 늘어났는데 실제 방한 외국인의 80% 넘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역 관광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또 막상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요? 지역 관광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웃 나라인 일본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직항을 생각해 봤을 때 도쿄랑 오사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지방 중소도시까지 일본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교통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만 우리나라 김해공항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 공항들로 들어와서 그 지역 주변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의 정말 믿을 구석 K컬처 등과 관련해서 연계된 관광 상품들을 좀 더 개발을 잘하고 최근에 OTA라고 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온라인 관광사들이 있잖아요. 그 예. 온라인 관광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상품, 지역 상품, K컬처 상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로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이 가지는 단점이 하나가 좀 저희가 구조적인 열위 하나가 예.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라고 하면 영어로 대충 다 되니까요. 그렇게 봤을 땐 문화적인 장벽, 특히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우리나라 오실 수 있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화적인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이나 안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관광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관광 산업의 여러 부처들이 이제 한몸으로 돼서 추진하자. 또 이런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관광정책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했죠. 주도는 해왔습니다만 비자는 법무부에서 그리고 항공이나 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지역 인프라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 부처들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시간도 걸리고 조금 기민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무총리 주관으로 하던 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이제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처 간 통합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더 신속하게 가져가고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상징성과 책임성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요. 관광 관련한 이제 규제, 또 법규, 제도도 다 싹 다 손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관광이 실은 2010년 전으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제도는 거의 한 40년 전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는데요. 이 관광기본법은 제정이 1975년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1986년 정도에 제정된 그런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0년, 50년간 바뀌지 않은 세상은 아주 많이 바뀌고 관광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관광 특구를 만들고 어디에다가 관광 단지를 유치할지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많은 결제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상에서의 부당행위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근절해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바뀐 세상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공청회.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향후에 이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쪽의 관광 인프라와 뭐 마케팅 홍보는 너무 잘 돼 있는 반면에 이제 지역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일단 먼저 인프라에 대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 청주공항, 뭐
공항 쪽을 먼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지는 첫인상이 아마 공항일 공항이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 공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좀 열악한 열악하죠.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우선 주차장 신축하면서 동시에 수화물 처리 좀 시설 늘려서 좀 더 빨리 수화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어디가 있죠? 세종시가 있잖아요. 세종시요. 그래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제선 터미널을 증축한다. 그리고 김포공항도 사실은 최근에 인천공항을 저희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만 국제선 터미널이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미널 시설을 좀 현대화한다. 딱 갔을 때 그 나라 공항에 내렸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최신식이더라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관광에 있어서 이 공항들이 좀 혼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혼잡한 부분들을 덜어내기 위한 TF 같은 것들도 구성해서 향후에 운영하겠다라는 방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잠깐 보죠. 이게 가끔 가다가요. 바가지 요금 관련한 그런 뉴스들, 사건, 사고가 사회면에 나옵니다. 교수님, 아직도 이 바가지 요금 막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까? 뭐 택시 요금을 막 더 받고 이런 행동이 요즘도 있으니까 자꾸 나오겠죠. 예. 네, 저희가 잊을만 하면 사실 신문 기사에 또 나오죠. 등장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저희 숙박업소, 특히 뭐 민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공개 의무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는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숙박업소가 온라인에 어떤 홍보를 할 때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제재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영업 정지를 뭐 5일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1개월까지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처벌 기준도 강화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이런 대상으로 한 이런 부당한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근절해 보겠다라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은 관광의 피크인 달입니다. 일본의 골든위크, 또 중국의 노동절 연휴들이 다 겹치고 있는 이제 그런 달이거든요. 자, 5월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정부는 2030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3천만 명 시대를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도 우리가 더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입국 편의, 그리고 관광객들의 국내에서의 이동 편의, 그리고 국내에서의 결제 편의 같은 것들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K-팝, K-컬처라든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AI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광 산업과 AI의 시너지를 통해서 디지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문제는 요즘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 팝하고 때문인가요? 네, 뭐 서로가 아무래도 다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잘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K-팝이나 K-컬처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보면 꽤 가끔씩 한국말로 물어볼 때가 있어서 저도 당황할 때가 좀 있는데요. 예. 서로 양방향에서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한국어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한우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한우협회 등과 함께 소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할인 행사를 엽니다. 온라인 한우 장터는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온 오프라인 매장은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 쇼핑몰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